이준석 대표나 권성동 대표의 입이 굉장히 매워요. 그렇죠. 독합니다. 독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악마화 전략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참 뭐 정치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여당이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늘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상대 당의 전직 대권 주자를 막 죽여야 되겠다.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는 게 또 맞는지 이것도 저는 또 뭐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자,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가 나온 개항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여기 정말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의 낙승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민주당에 탑하시고 지난 총선에서 2020년 총선에서 송영길 후보가 58%, 윤형선 후보가 38%를 득표하면서 20%포인트는 차이가 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경기, 인천 다른 지역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그랬는데 지역구에 묶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판세가 팽팽합니다. 정말 오차 범위 초접전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개항을 해서 당연시되었던 것이 이제 당연시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접전입니다. 일단 왜 그런 거예요?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저는 뭐 여론조사가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선 패배 이후에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당내 분란도 작동했던 것 같고요. 당내 분란이 이재명 후보에게 당연히 불똥이 튀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가장 큰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지금 이재명 심판론이라는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작동을 했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발을 개항에 묶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쓴 게 아닌가. 그게 좀 먹혀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지금 어쨌든 굉장히 윤영선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체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윤영선 후보가 선전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잘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 전략을 애당초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단초는 이재명 후보께서 제공하셨어요. 그러니까 개항 7개 보궐선거 지역 중에 가장 손쉬웠기 때문에 개항을 선택했다고 개항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창원 의창 지역으로 갔으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선당 후사가 될 줄 그랬을 텐데 이거 선사 후당의 가장 전형적인 그 행보예요. 그러니까 일단 개항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좀 안 좋게 봤는데 그래도 지지율이 10%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면 얼른 낮은 자세로 가서 개항을 주민들을 섬기고 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이재명 지사께서 후보께서 지나가는 차 두드려서 훈계하시고 욕하면 안 됩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들 이렇게 물리고 올라가서 또 물론 신발 벗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그런 모양새가 개항을 주민들이 볼 때는 와 우리를 사랑하나 우리를 아끼나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 열고 현관문 열고 나오다가 어떤 어린아이 청소년 이렇게 좀 밀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개항을 주민분들께서는 그렇잖아도 가장 손쉬웠기 때문에 왔냐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지 않네 이런 이제 바탕이 쌓여져 간 거죠. 그러면서 공약을 이제 보더라도 조금 실현 가능성 없거나 격조된 거나 이런 식의 외관을 갖춘 공약들을 내비치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지금의 접전 양상에 온 것이지 이거 뭐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거나 또는 윤영선 후보의 엄청난 선전이거나 기타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이재명 지사께 아마 민주당은 아쉽다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윤 변호사님 이제 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나 권성동 대표의 입이 굉장히 매워요. 그렇죠. 독합니다. 독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악마화 전략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참
뭐 정치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네. 여당이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늘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상대 당의 전직 대권 주자를 막 죽여야 되겠다.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는 게 또 맞는지 네. 이것도 저는 또 뭐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막판에 가장 큰 공약이 지금 김포공항 이전 네. 공약이잖아요. 이게 뭐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한테는 그렇다 치고 이재명 후보한테는 유리한가요? 이재명 후보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인천, 김포, 양천구, 강서구 같은 경우에 네. 김포공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소음 문제라든가 네. 또는 뭐 고도 제한 등 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오랫동안 있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슈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아시겠지만은 야당 후보가 이거 해봐야지 실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래된 지역민의 민원 상황들을 끄집어냈다는 측면에서 지역 선거에는 일단 도움이 조금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야박하게 생각하면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실수를 이재명 지사께서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죠. 예. 이게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급 공약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토부와 그렇죠. 서울시가 네.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그때도 이것저것 거만하다 못하셨거든요. 못한 네. 이유가 뭐냐면 그 대통령 임기 안에 못 끝낼 것이다. 인천 공항에 그 슬롯을 이게 넓히려면 네. 뭐 4, 5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으로 가기 이전에 인천공항을 넓혀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공사 기간 감안하면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안한다 그러면 이것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한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유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신 분이 국회의원 특히 야당으로 바뀐 이후에 야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런 공약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야당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겠다. 우리 다수당이다. 이런 모양새였으면 또 몰라요. 야당 내에서 이거 당론이 아니야라고 야당 내 또 제주도 반대하고 그렇죠. 막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또 김포공항으로 옮긴다는 공약을 내건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면을 볼 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계양을에 대한 긍정적 효과 면에서 볼 때 과연 그렇냐. 왜냐하면 계양을 입장에서 보면 뭐 도움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거기에 20만 호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후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과연 구도심에 이게 좋은 영향일까. 교통 체증 플러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과연 공약을 왜 냈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배정철 수장은 중립적 입장이니까. 그럴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게 관심을 모을 거리가 없다 보니까 선거는 역시 관심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또 주제가 되는 것이 김포공항 이전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이제 인천 계양을 지역이 계산 1, 2, 3, 4동 계양 1, 2, 3동이니까 여기는 이제 그동안 고도 제한도 있고 개발 허가 문제도 있고 이런 면에서는 지역의 민원이니까 계양을만 따지고 보면은 뭐 시도가 되는 것이죠. 전략적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불똥이 어디로 튀고 있냐면은 서울과 또 제주로 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선거 때 공약이나 정책은 세 가지 측면 반효실, 반효실, 반응성, 반응을 보면 무슨 일이지? 조금 이게 관심은 가지게 주목은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서울과 또 제주 쪽에 있다. 또 하나는 이제 효율성인데 반효. 효는 지금 해저터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후보가 해저터널이 과연 이게 임기 5년 내에 가능할지 또 언제 가능할지 될지 안 될지 또 마지막으로 실천성인데 이건 뭐냐면 결국 정부가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연 윤석열 정부가 시급하게 김포공항을 받아서 공약으로 받아서 추진할지 그것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게 제주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불통이 지금 제주에서는 왜 이야기해가지고 제주 선거 지금 같은 경우에 힘들어질 판인데 왜 이러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일단 끝까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